이번 생은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말 하위 1%였으니까요. 어떻게 먹고 살려고 무슨 생각으로 미국을 가겠다는 거냐. 저도 질문을 통해서 제 인생을 바꾼 거거든요. 단계적으로 내 태도가 아무리 확률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확률을 이길 수 있다. 분명히 이긴다. 누구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오늘은 책과 함께 이 사람을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히 들었습니다. 리런이라고 하는 다시 배우다. 사실 어쩌면은 제가 얼마 전에 썼던 리부팅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배우고 익혀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같은 거죠. 자, 이 폴 김 교수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정말 노력으로 지금 현재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교육공학 교수로 계십니다. 자, 이 교수님은 쉬지 않고 사람들이 무엇인가 배우고 도전해서 이뤄내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교수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코로나를 겪었지만 뜻하지 않은 변수들이 수도 없이 인생에 다가옵니다. 뜻하지 않은 변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뭘로 풀어내시나요? 사람을 만나서? 혹은 가만히 참고? 아니면 돈으로 메꾸나요? 불가능하죠. 인생이 뜻하지 않은 변화가 왔을 때 우리는 항상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계속 배우면서 헤쳐왔어요. 세상을. 근데 왜 우리가 배움을 멈출까요? 30, 40대, 50대가 돼서는. 역시 여러분의 인생에 생긴 문제도 역시 배움으로 뚫어나가야 됩니다. 폴 김 교수님은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면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현장으로 뛰어가요. 좀 더 현장으로 뛰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수님은 경비행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시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지 같은 거에 갈 때 차가 못 지나가는 걸 경비행기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부시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부시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익히고 배웠습니다. 마치 인생의 축소판처럼 경비행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다시 배운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첫 번째, 나 이거 왜 하지? 미쳤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것과 나 미국 왜 가지? 영어 뭐 하러 해? 영어도 못하는데? 나는 어학에 자신 없는데? 괜히 한 거 아니야? 자, 뭔가 새로 시작할 때 우리는 다 똑같은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왜? 나 미쳤어? 이거 왜 하지? 근데 질문할 시간에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다라는 걸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유학 처음 갔을 때나 경비행기를 배울 때나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또 왜 그렇게 죽어라고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비행기를 타면서 교수님이 느낀 게 있습니다. 폴 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이륙한 비행기는 착륙할 확률이 100%여야 된다. 한 번 이륙한 비행기는 착륙할 확률이 몇 퍼센트? 100%여야 된다. 99%면 어떻게 해요? 1% 죽을 확률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전에 완벽히 준비해야 돼요. 반드시 100% 다시 착륙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울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죽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 때문이다. 저는요, 여기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해리슨 포드, 톰 크루즈, 이 두 사람의 인생 여정을 보면 둘 다 처음 시작은 미약했으나 모두 심히 창대하게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사실 이 두 사람 외에도 못 말리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많다. 다들 진정으로 살아있는 인생을 살고자 오늘도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다. 톰 크루즈, 해리슨 포드. 나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되려고 오늘도 배우고 있다. 나는 평생 학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평생 학생이 아니면 우리가 뭔가 배우겠습니까? 배우고 시작하지 않으면 새롭게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가운데, 배우는 가운데 우리는 평생 학생인 게 평생 선생인 것보다 훨씬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고 처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NKY에서 NKTV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울 때 젊은이들이 저한테 와서 많은 걸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답을 찾았어요. 아, 내가 평생 선생으로 사는 것보단 내가 평생 학생으로 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영어도 다시 시작해. 패션도 다시 시작해. 다시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재밌게 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어떤 신분으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평생 선생으로 사는 것도 즐겁지만 그러나 그 즐거움과 깨달음의 정도가 평생 학생으로 사는 것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져야 될 신분은 평생 학생입니다. 그래서 다시 배우는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게 할지, 평생 선생이 아니고 평생 학생으로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 이야기하는 폴김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오늘도 나는 다시 배울 용기를 낸다. 나는 영원한 학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고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영원한 학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폴김 교수님과 제가 좀 줌으로 연결해서 어떤 분인지 너무 얼굴이 보고 싶잖아요. 음성도 듣고 싶고 만났습니다.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거기는? 여기는 남가주입니다. 실버레이크라는 시골 동네에 와 있습니다. 시골 동네예요? 네. 지금 미국에는 그 고등학교 때 가셨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네. 미국으로 왔죠. 그 미국 가기로 했을 때 혼자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너 가라 그러신 거예요? 아유, 아무도 저한테 가라고 한 사람도 없고 네. 대부분 이제 뭐 부모님도 포함해서 다들 네가 미국을 가서 뭐 어떻게 먹고 살고 뭘 하겠느냐.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초중고 때 이제 제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 다 주변에서 하니까 제가 네. 하위 1%였으니까요. 과연 여기서도 공부를 못 하는데 거기 가서 영어도 또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려고 무슨 생각으로 미국을 가겠다는 거냐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죠. 미국이라는 데가 뭐 노력한 대로 할 수 있다? 뭐 일단 가면 된다? 뭐 이런 말을 제가 어떻게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럼 거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영어도 안 되고 뭐 학교 공부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일단 가보자라는 생각을 한 게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 가서 대학을 다니셨잖아요. 대학은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처음에 대학을 못 갔고요. 네. ESL을 다녀야 되잖아요. 영어 그렇죠.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ESL을 다니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죠. 어떻게 하면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ESL을 이제 맞춰서 거기서 이제 시험 성적이 나와서 조지아에 있는 그 주립대학을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처음으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좀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은 내가 좀 자신이 있다. 그래서 음악을 수업을 듣자 하고 제가 음악 수업을 들었는데 아주 큰 실수였죠. 왜냐하면 그 음악 수업은 음악을 뭐 베토벤, 모차르트를 듣고서 5장의 그 음악 감상문을 써오는 거였어요. 그게 대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들은 수업인데 This is good music. 이 정도 수준으로 제가 리포트를 제출한 거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걸 보시더니 도대체 이게 뭐냐. 한 줄이 뭐냐, 한 줄이. 그래서 제가 막 손짓 발짓을 하면서 뭐 ESL을 통과했다고 해서 이렇게 영어를 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영어를 쓰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그럼 너 무슨 나라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와서 이 코리아는 잘한다 그랬더니 그럼 한국말을 써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또 한국말로 5장을 쓴다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뭐 씩씩한 경비병이 말을 타고 숲으로 지나갈 때 꽃들이 흔들리는 바람 속에 뭐 아주 그냥 화려하게 제가 감상문을 써갔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너 사전 갖고 오라고. 그래서 여기 앉아서 단어 하나하나 설명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펴서 단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난 놀랐다. 그 음악의 그 감수성이 좋은 학생은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이 수업은 영어 수업이 아니야. 음악 수업이야. 너는 A를 받을 자격이 있어. A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죠. 그 진짜 교수님한테. 감동이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든지 길이 생긴다. 내가 노력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딪히면 길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티칭이라는 게 가르친다는 게 그냥 이렇게 한 물 방향 흐르듯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끌어내는 게 비로소 교육이다라는 그 생각을 제가 그때부터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일생 최초로 A를 받은 거예요. 제가 초중고의 하위 1%였으니까 양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나는 앞으로 A만 맞을 생각이다라는 결심을 하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A를 맞게 됐죠. 그 다음부터 그런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막 스탠포드에서 학생들 가르치니까 수재들만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그 인생 행보를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엄청 찾아다니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05년경부터 제가 그 당시에 멕시코에 그 집을 지어주러 가는 일을 했었어요. 그 원주민들, 오지에 사는 원주민들한테 집이 없고 막 이런 친구들을 집 지어주는데 따라갔다가 아이들이 농장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그래서 그걸 보고 쟤들은 왜 학교를 안 가나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걔들은 학교가 없대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제가 난 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모바일 러닝을 제가 그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 2005년이니까 아이폰이 아직 안 나왔었을 때예요. 네, 그때 이제 또 한국에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설명해주는 기계 있잖아요. 이게 뭐 그걸 만드는 회사가 부도로가 났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냐 그래서 내가 그거 쓸 수 있다 그리고 다 보내달라 그랬어요. 기계를 다 받아가지고 제가 프로그래밍을 다시 다 했어요. 거기다가 스페니쉬를 가르치는 그런 스토리도 넣고 음악 같은 거 넣고 사전 넣고 이런 거를 제가 프로그램을 다 해서 그 기계를 가지고 이제 다시 멕시코로 가서 오지에서 이제 아이들이 스페니쉬도 배우게끔 이렇게 한 거죠. 그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눈을 더 크게 떠가지고 뭐 인도라든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저런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 사각지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저한테 기회만 준다면 분명히 저 아이들이 성장해서 딱 조금만 변화만 되면 뭐 엄청난 역량들을 펼치고 엄청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기회를 못 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막 돌아다니게 된 거죠. 그러다가 스탠포드에 온 그 석사 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학생이 파일럿이고 캐나다에서 왔더라고요. 그 무시 파일럿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지에 가기 힘든 곳에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는 말을 듣고서 저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더 자주 저런 데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파일럿 라이센스를 따서 내가 해야지 해서 이제 작년에 가을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오지에 비행기를 몰고 이제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폴김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책 보고 대충 다 파악했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시고 싶고 새롭게 공부하는 거에 도전을 하셨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교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대부분 어떤 일들이에요? 저도 그 질문을 통해서 제 인생을 바꾼 거거든요. 단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법을 소외된 사람,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 단계적, 가정적 질문이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싶은군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가정적 질문을 단계적으로 하는 게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을 때 내가 미국 가서 스탠포드에 가서 이 완전히 그 최고의 우수 영재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단순한 그 가정적 질문은 내가 만약 미국에 가면 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가정적 질문은 내가 만약 영어를 잘하게 된다면 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 학부에서 컴퓨터를 공부할 수 있다면 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가정적 질문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처음부터 이게 큰 목적을 두고 뭔가 이렇게 세우면 그건 너무 힘들지만
단계적으로 질문을 해 나가고 그 질문을 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임해 본다면 누구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가정적 질문을 하라. 네, 그런 방법을 좀 많이 가르쳐 주고 싶네요. 교수님에게 이 배운다라는 거, 배움에 대해서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책에 보면은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못 느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에게 배움은 어떤 것이고 사람들에게 왜 꼭 배우라고, 왜 죽을 때까지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저한테는 사실 배움을 멈춘다는 건 죽겠다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날 뭔가 배움이 깨달음이 없다면 너무 허무한 거죠. 그리고 배움이 있다면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모르는 또 다른 역량이나 특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살거든요. 매일매일. 뭔가 또 연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배우는 거를 끊임없이 하는데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역량들, 모르고 있던 역량들을 찾아내게 되고 제가 모르고 있던 관심사를 또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선들이 연결이 되면서 제가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요. 네. 경쟁력 또한 엄청나게 뛰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배운다 그래서 그냥 배워라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다시 배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다시 배운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선입견, 편견, 체면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제가 비행 그 조종사 자격증을 딴다고 결심을 하고서 비행장에 가서 이제 그 인스트럭터를 만났어요. 교관을. 그 교관님한테 혼나면서 다시 해, 뭐 잘못했어, 그것밖에 못해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교육자가 되려면 진정한 학생이 먼저 돼야 되겠다. 진정한 학생이 된다는 뜻은 그만큼 배우는 자세를 갖춰야만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모든 그 편견, 선입견, 체면을 다 버릴 수가 있고 새로운 그릇에다가 담을 수가 있는 거죠. 맞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다시 배운다는 것은 100번 실패합니다. 맞아요. 내가 전에 이랬는데, 내가 이걸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새로운 걸 다시 배우려는 마음으로 가면 사실 다시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배우기와 다시 배우기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교수님은 이번에 비행 배우시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뭐 너무나도 많은데 엄청 이 책에 되게 재밌게 잘 써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너무 많은데 사실 한마디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뭐냐면 나의 태도는 확률을 이긴다. 나의 태도는 확률을 나의 이긴다. 태도는 확률을 이긴다.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요즘 세상에는 이번 생은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말 아니면 뭐 나는 흑수저인 것 같아 뭐 금수저니까 쟤는 환경이 좋았으니까 뭐 돈이 있었으니까 뭐 집안이 좋았으니까 이랬을 거야라고 이렇게 외적인 그런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가치를 두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라도 내가 어떤 태도로 뭔가 바꾸려는 의지를 갖고 임한다면 확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아, 그 확률이 훨씬 높지. 쟤네는 돈이 많으니까, 쟤네는 집안이 좋으니까, 쟤는 금수저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 태도가 아무리 확률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확률을 이길 수 있다. 분명히 이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확률 따지지 말아라. 내 태도가 어떤지를 먼저 바라봐라. 왜냐하면 내 태도는 확률을 항상 이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걸 따질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꼭 한 가지 가져갔으면 좋겠는 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그 횟수가 많이 늘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거든요. 60이라는 나이면 되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120, 130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140. 저희가 이제
한 80쯤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20대, 30대, 뭐 나는 40이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 뭐 50인데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이 전혀 의미가 없어질 때가 분명히 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120세, 130, 뭐 140 이렇게 되면 아, 내가 그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저희 더 오래 삽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거고 네.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면서 지내실지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이 가장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당장 지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폴긴 교수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꼭 이 리런 다시 배우다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걸 읽어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막 줄치면서 표시하면서 엄청 열심히 읽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하나가 다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서 나한테 해주는 말이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이고 나를 행동하게 하는 말이고 살면서 뭔가 새로운 꿈을 향해서 도전할 때 많은 질문들을 했을 텐데 폴긴 교수님이 비행에 도전하면서 그 질문을 우리 대신 다 한 번씩 해봤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친절하게 답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모두 다 인생의 챌린지는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여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혹시 답을 못 하셨다면 폴긴 박사님의 답을 듣고 여러분의 답도 꼭 한번 써보시고 실행해보시고 하시면 여러분 올해는 너무 신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신나는 한 해를 위해서 저는 다시 배우다 리런 폴긴 교수님의 이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생 학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필수 2개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이 책의 제목 뭐예요? 다시 배우다 리런인데 다시 배우다 이 책의 제목과 함께 여러분이 되고 싶은 여러분 꼭 다시 배우고 싶은 종목 하나를 적으시기 바랍니다.